비밀번호? 내가 죽으면 그때 알아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에도 옥자 씨의 아파트 현관문은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구두 소리는 며느리 수진 씨가 또다시 시어머니를 찾아왔음을 알리죠. 수진 씨는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서서 익숙하게 초인종을 누르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아주 살짝 열리며 옥자 씨의 마른 얼굴이 보입니다. 옥자 씨는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릴 생각은 전혀 없는 듯 문틈 사이로 손만 내밀어 반찬통을 받습니다. 수진 씨는 무거운 반찬통을 건네며 이번에도 슬쩍 비밀번호를 물어보려 입을 떼봅니다. 어머니, 매번 이렇게 밖에서 뵙는 것도 죄송한데 이제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옥자 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나더니 반찬통을 낚아채듯 가져갑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무거운 철문을 서둘러 닫으며 며느리의 시선을 차단해버립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수진 씨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함께 묘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가죠. 등 뒤로 들리는 도어락의 이중 잠금 소리는 수진 씨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긁어놓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옥자 씨가 집안에 수십억의 현금을 쌓아두고 자식들도 못 믿어 문을 잠근다는 헛소문이 이미 파다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며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남편 강식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행동을 비난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강식 씨는 어머니의 성격이니 이해하라고만 말하며 아내의 타오르는 의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옥자 씨는 닫힌 문 뒤에서 숨을 몰아쉬며 현관 카메라를 통해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움이 아닌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자의 깊은 고독과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깊은 속내를 알지 못한 채 오해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평소 바위처럼 단단하던 옥자 씨의 일상이 무너진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홀로 차를 마시던 옥자 씨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다행히 정기 점검을 온 아파트 보안 요원에 의해 발견되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히 이송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수진 씨의 눈빛은 걱정보다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번득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남편 강식 씨가 병원으로 달려간 사이 미리 알아두었던 사설 열쇠 수리공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수리공이 도착하자 수진 씨는 마치 자기 집인 양당당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앞장을 서지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옥자 씨가 목숨처럼 지키던 철제 도어락이 허무하게 뜯겨나갑니다. 새로운 도어락이 설치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수진 씨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집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상상 속의 화려한 금은 보화가 아닌 지독할 정도로 검소하고 적막한 풍경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설치된 여러 대의 보안 카메라가 안방문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모습에 수진 씨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낍니다. 결국 여기였어. 어머니가 그렇게 숨기려던 게 이 안에 다 있는 거지.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고리를 잡으며 자신의 탐욕이 불러올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거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보안 카메라의 붉은 전멸등만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옥자 씨가 없는 빈집은 마치 거대한 함정처럼 수진 씨를 깊숙한 곳으로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굳게 잠긴 안방문을 열기 위해 도구를 챙겨 들고 다가갑니다. 수진 씨는 안방문 앞에 서서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그녀는 망치와 드라이버를 꺼내 들어 이중으로 잠긴 붙박이장 문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 바닥으로 튀고 정적을 깨는 굉음이 집안을 가득 채우지만 수진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나무문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지자 그녀는 그토록 갈망하던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금고나 뭉칫돈 대신 나타난 것은 누렇게 변색된 수십 권의 낡은 가계부와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던 수진 씨의 손이 갑자기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거액의 생명보험 가입, 증서와 채무 변제 확인서가 쏟아져 나온 것이죠. 수진 씨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 안에 기록된 날짜들을 확인합니다. 가계부 마진에는 우리 수진이 지켜줘야 한다. 사채업자 놈들 또 왔다. 감이라는 옥자 씨의 필체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탐욕스러운 노인으로 몰아세우는 동안 옥자 씨가 30년 동안 무엇을 지켜왔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뭐야? 왜 어머니 성함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빚을 다 갚으신 건데? 수진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문을 잠갔던 진짜 이유를 마주하며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수진 씨는 흩어진 서류 뭉치 속에서 30년 전의 기록이 담긴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어린 딸이었던 수진 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끌어다 쓴 차용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류를 읽어내려갑니다.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협박 기록과 그들을 상대하며 옥자 씨가 겪어야 했던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가계부 갈피마다 눈물 자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결혼 생활 내내 친정의 추악한 빚에 시달리지 않도록 아들 내외가 모르는 사이 홀로 그 거대한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노육이라 비난했던 시어머니의 침묵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결한 방패였음을 깨닫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도어락을 3번이나 바꾸며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야 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친정 식구들이 며느리를 찾아와 돈을 뜯어내려 할 때마다 옥자 씨는 문 밖에서 그들을 막아 세우며 대신 매를 맞고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그토록 열고 싶어 했던 이 문이 사실은 자신의 불행을 막아주던 최후의 보루였다는 사실에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서류 더미 위에 엎드린 수진 씨의 눈물이 낡은 가계부 위로 떨어지며 30년의 세월이 담긴 글자들을 번지게 만듭니다. 어머니,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정적이 흐르던 집안의 거친 발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립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아들 강식 씨의 부축을 받으며 달려온 옥자 씨가 파손된 거실 한복판에 멈춰섭니다. 그녀의 시선은 엉망이 된 안방문과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쥔 채 떨고 있는 수진 씨에게 꽂힙니다. 옥자 씨는 창백해진 얼굴로 비틀거리며 다가와 서류를 쥔 수진 씨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강하게 낚아챕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을 지켜온 성벽이 무너진 자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차마 내뱉지 못한 슬픔이 뒤섞여 요동칩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목에서 느껴지는 처절한 힘에 압도되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낍니다. 옥자 씨는 며느리의 손에서 서류를 거칠게 빼앗아 품에 안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소리칩니다. 안 된다. 너는 끝까지 몰라야 산다. 왜 이 문을 열었느냐, 왜? 그것은 단순히 비밀을 들킨 노인의 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수호자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강식 씨는 어머니의 절규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감하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맙니다. 옥자 씨는 빼앗은 서류들을 가슴에 묻고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서류 뭉치를 어루만지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한복판에 30년 동안 모아온 모든 빚, 서류와 과거의 아픈 기록물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마른 등 뒤에서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그저 바닥에 떨어진 눈물 자국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옥자 씨는 며느리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죽을 때까지 혼자 짊어지려 했던 친정, 식구들의 추악한 범죄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사돈이 저질렀던 과오와 그로 인해 며느리가 겪었을지도 모를 불행을 차분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설명을 마친 옥자 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쌓아 올린 서류, 더미의 모서리에 작은 불꽃을 가져다 댑니다. 종이가 타 들어가는 매캐한 연기가 거실을 채우지만 옥자 씨는 그 불꽃이 모든 악연을 태워버리기를 바라는 듯 묵묵히 지켜봅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의 무례함과 탐욕에 대해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쏟아내며 용서를 구합니다. 옥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지켜야 할 무거운 짐도 없음을 알리며 평생의 고통이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는 아들 내외가 결혼했던 그날의 날짜로 설정되었고 이는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재만 남은 거실에서 옥자 씨는 비로소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타오르던 불꽃은 옥자 씨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들을 하나씩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매캐한 연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지만 옥자 씨는 그 불길이 며느리의 앞날을 가로막던 불행까지 모두 태워버리기를 바라는 듯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의 무지함과 탐욕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으며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옥자 씨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사돈댁의 추악한 기록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무거운 어깨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비밀도 굳게 걸어 잠가야 할 문도 필요 없음을 선언하며 집안의 모든 금기를 해제합니다. 옥자 씨는 아들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생의 한이 서렸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아들 내외의 결혼기념일로 변경합니다. 디지털 알림음이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수진 씨는 자신이 그토록 열고 싶어 했던 문이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문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옥자 씨는 며느리를 품에 안으며 30년 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불꽃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강식 씨 또한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그동안 방관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의 화해에 동참합니다. 거실에 타버린 종이 냄새가 점차 옅어지며 옥자 씨의 집에는 긴 세월 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평온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지독한 겨울처럼 차갑게 닫혀있던 옥자 씨의 집 현관문은 이제 누구보다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옥자 씨의 아파트 복도에는 예전의 날선 긴장감 대신 평화로운 정적이 흐릅니다. 이제 수진 씨는 예전처럼 문 밖에서 서성이지 않고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며 시어머니의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섭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경쾌한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거부하는 경고음이 아니라 가족을 맞이하는 환영의 인사가 되었죠. 옥자 씨는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거실에서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얼굴로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덕분인지 굽었던 등도 조금은 펴진 듯하고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정기검진 날짜를 꼼꼼히 챙기며 이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옥자 씨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밥상 앞에는 아들 강식 씨와 수진 씨, 그리고 옥자 씨가 마주 앉아 단란한 대화를 나눕니다. 비밀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채워지며 비로소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열린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